네, 안녕하세요. 시간이 다 되신 것 같아서 지금 시작해 볼게요. 혹시 제 목소리 들리시나요? 네, 저는 이번 강의를 진행하게 될 코홈의 하희정이라고 하고요. 이번 강의는 이제 코홈 3D 플래너 기초 강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교육 중에서 중간에 어떤 질문이 있거나 전에 사용하시면서 어떤 질문이 있는 경우 이제 채팅방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이제 추후에 이제 오늘이 아니더라도 나중에 이제 답변을 다 드릴 예정입니다. 네, 이번 강의는 이제 총 파트가 두 가지로 나눠져 있고요. 첫 부분은 이제 도면 이제 디자인의 전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도면부터 디자인 그리고 렌더링까지 이제 설명하면서 같이 해볼 시간을 한번 가져볼 건데요. 그리고 파트 2에서는 이제 간단하게 이제 자스코홈을 사용하면서 단축키 이런 것을 이제 추천하는 자주 사용하는 단축키 이런 거를 좀 소개시켜 드릴 거고요. 그리고 Q&A 시간을 함께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도면 만드는 방법은요.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이제 도면 직접 그리기, 그리고 평면도 업로드, 그리고 아파트 도면 검색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네, 디자인 도구에 들어오시면 이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어 볼게요. 네, 새로운 프로젝트에서 저는 오늘은 이제 아파트 도면 검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소로 아니면 이제 아파트명으로 다 되고요. 대충 하나 가져오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면이 이제 불러왔는데요. 이제 바로 3D로 이렇게 확인하실 수도 있고, 추가로 이제 평면도 불러오기 기능은 이제 또 별도로 이제 이미지나 캐드 파일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이렇게 이제 선택해 주시면 이제 자동으로 인식이 돼가지고 가져올 수 있거든요. 그리고 치수만 하나만 이제 맞춰주시면 이제 바로 이제 이 정도로 이제 퀄리티가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도면을 불러온 다음에는요. 두 번째로 이제 벽을 한번 그려볼 텐데요. 이제 그냥 벽이 아니고 이제 아치벽을 한번 그려볼게요. 아치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 코엄을 보시면 이제 이런 벽면을 이제 가져와도 다 편집이 따로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삭제하거나 이제 변경 이런 거는 다 여기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 예를 들어서 이제 드레스룸 방금 여기 드레스룸 입구의 벽을 아치벽으로 변경하고 싶다 하신 경우는 이 벽으로 할게요. 잠시만요.
여기서 이렇게 아크벽을 선택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맞춰서 할 수 있고 각도를 선택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세부 조절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추가로 이제 계구부를 하나 뚫을 건데요. 계구부 같은 경우는 여기서 선택해서 벽면에다가 이제 뚫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추가로 이제 높이나 이런 부분은 다 조절을 가능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코너벽도 이제 라운드 벽으로 만들 수 있는지 한번 볼게요. 그럼 벽 자체가 아크형이 아닌 이런 코너 부분을 아크로 만들고 싶은 경우에는 이렇게 원래 이제 벽면 두 개 이제 겹치는 경우에는 이제 자동으로 연결되거든요. 여기서 자동 연결을 이제 비활성화 시키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비활성화하면 이렇게 따로 떨어져 있게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추가로 이런 이거를 좀 약간 잘 맞춰줘야 되거든요. 아, 이게 좀 두꺼워서 그런 것 같아요. 잠시만요. 좀 더 조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라운드로 된 코너벽도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이제 도면에서 이제 다양한 기능들이 많고 이제 어
뭐 창호나 이런 도어도 이제 도면에서 이제 추가를 할 수 있고 변경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 하나씩 한번 시험해 보시고 어 필요한 이제 추가로 필요한 자료는 이제 저희한테 요청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디자인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어 일반 디자인은 저희가 있는 이제 라이브러리에서 직접 가져와가지고 디자인하는 부분은 이제 가구 배치 기능이니까 간단해서 여기서는 이제 스킵할 거고요.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자주 사용하는 기능을 한번 모여서 보여드릴 텐데 이제 우물천장을 그리는 방법인데요. 사실 이제 여기 우물천장이나 뒤에서 보여드릴 이제 단올리기 그리고 아트월 같은 경우는 이제 따로 뭐 천장 편집기 그리고 바닥 편집기 그리고 벽 편집기로 들어가셔서 이렇게 영역만 선택해주면 이제 방법은 다 비슷하거든요. 네,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천장 편집기, 바닥 편집기, 그리고 벽 편집기는 어떻게 들어가는지 보여드릴게요. 그냥 선택하시면 돼요. 이렇게 이제 천장을 이렇게 선택하시면 편집기로 들어갈 수 있는 입구가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모양을 잡아주면 되는 거죠. 이제 여러 가지 도구가 있는데 이제 사각형으로 그려볼게요. 사각형으로 그리고 나서 이게 돌출을 이제 입력하라는 거예요. 이제 밖에서는 이제 밖에 돌출 부분은 이제 밖에 라인 그리고 안쪽은 이제 이너 라인. 그래서 이렇게 한번 줘볼게요. 그러면 들어가는 식으로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추가로 이제 간접 조명을 여기다가 추가하고 싶다 하시면 이 라인을 한번 클릭하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 내부 램프 이렇게 추가할 수 있게 그리고 밝기, 컬러 이렇게 다 조절할 수 있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설정 한번 하시고 조명 나머지 라인도 이제 클릭해가지고 조명을 복사할 수 있거든요. 선택해서 방금 추가한 이제 라인 조명을 옆에 라인까지 이렇게 복사시켜줬어요. 그리고 이렇게 저장만 하면 종료하시면 여기 천장이 보일 거예요. 그럼 조명 효과는 이제 렌더링 할 때 확인할 수 있고요. 여기 실제로 지금 조명이 들어간 상태거든요. 그리고 이제 바닥도 마찬가지인데요. 이제 바닥만 눌러주시면 바닥 편집기를 확인할 수 있어요. 바닥 편집기 같은 경우도 이제 똑같이 이제 모양을 먼저 잡아주면 돼요. 이렇게 모양을 잡아주시고 돌출할 부위 잠시만요. 그럼 다시 펴볼게요. 돌출할 부위를 50 정도 여기 아니고 여기네.
50 정도 줄게요. 그리고 여기 이제 다른 재질을 입혀볼게요. 네, 다 됐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조명이 필요하시면 여기 라인 부분을 이렇게 클릭해서 조명을 추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확인하시면 이렇게 반올림이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벽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벽도 마찬가지 벽을 클릭하면 되거든요. 벽을 클릭해서 이제 모양을 한번 잡아줄 거예요. 그리고 덜출이 필요하시면 이제 덜출을 조금 설정해도 되고 아트월을 만들어 볼 텐데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렇게 아트월을 간단하게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디자인 부분은 방금 이제 우물천장 단올리기 아트월 이제 편집기에 들어가서 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추가로 이제 어, 좀 디자인하면서 좀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다른 공간인데 같은 이제 바닥재를 이제 연속으로 깔고 싶다. 이럴 때는 사실 이렇게 이제 직접 라이브러리에서 마감재를 똑같은 것을 이제 적용을 해도 이제 여기서 맞춰지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연속으로 이제 적용하고 싶다 하시면 기본 공사로 들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 연속 재질을 이제 클릭하면 이렇게 적용하고 음, 이게 공동의 면이 없다고 해가지고 지금 안 나오고 있는데 잠시만요.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음, 이 벽을 일단 음,
이렇게 벽이나 그 바닥뿐만 아니라 이제 벽에도 적용할 수 있거든요. 그럼 벽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적용이 되거든요. 이게 좀 안 맞는 재질이라서 다른 걸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이렇게 연속되고 네, 끊기 없는 이런 재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렌더링으로 들어가 볼 텐데요. 이제 렌더링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저희는 이제 일반 렌더링 그리고 파노라마, 부감도, 영상까지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기본 설정은 이제 다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유형이 어떤 거든지. 그러면 이제 기본 설정에서는 일단 비율 및 해상도를 설정해야 돼요. 그냥 비율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제공하는 비율에서 선택하시면 되고요. 해상도는 이제 높을수록 당연히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리겠죠. 이제 표준 같은 경우에는 뭐 10초 안에 완성할 수 있고요. 이제 2K, 4K는 한 5분 정도에 5분 정도에서 완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높아질수록 이제 하루 정도 걸리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카메라의 높이 그리고 각도는 이쪽에서 설정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한번 이제 보여드리면서 한번 같이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저희 AI 템플릿 기능으로 한번 이제 전체적인 이제 홈 디자인을 완료하고 렌더링 들어갈 건데요. 네, 기능을 사용하시던 분들은 이제 되게 익숙한 기능이라서 이제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한번 다시 소개드리면 AI 템플릿은 이제 레이아웃을 한번 이제 AI가 이제 제안을 해드릴 거예요. 여기서 이제 마음에 드신 것을 골라서 적용하시면 이렇게 적용을 하시면 이제 스타일 선택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스타일까지 이제 마음에 드시는 것을 이제 선택해 보시면 그리고 여기서 적용돼서 소품 가구만 적용할 건지 아니면 마감재까지 적용할 건지 한번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적용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방금 그대로 이제 레이아웃이라든지 가구 스타일들이 이렇게 배치가 완료됩니다. 당연히 이제 AI가 제안한 거라서 이제 마음에 안 드신 부분은 이제 수정 가능하고요. 아무튼 이렇게 이제 완료가 됐고요. 그리고 렌더링 화면을 들어가 볼게요. 이제 방금 보여드렸던 화면인데 이제 일반 렌더링부터 한번 시작해 볼게요. 어, 이제 뷰를 잡을 때는 이제 사실 이제 3D보다 2D 화면에서 이제 잡아주는 게 좀 더 효율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쪽 3D 화면을 볼 때는 여기서 이제 2D 화면에서 조절할 수도 있고 이렇게 변경해서 사용하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일단 표준 한번 렌더링 해볼게요. 비율은 16대 9 그리고 표준으로 그리고 조명은 이제 자동 조명으로 모닝 라이트 이걸로 해볼게요.
그리고 카메라는 사실 여기서 이렇게 높이를 설정할 수 있고요. 필요에 따라서 좀 변경해 주시면 되고요. 줌인, 줌아웃, 그리고 이렇게 자르는 기능까지 이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뷰가 마음에 든다 하시면 그냥 저장을 해놓다가 나중에 변경하더라도 디자인 변경하고 다시 돌아오더라도 이 뷰를 바로 찾을 수 있게 유용한 기능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제 렌더링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추가로 이제 어, 밝기라든지 실내 이런 밝기라든지 이제 색상 이제 높을수록 더 선명한 색상이 보이거든요. 그리고 노이즈 감소, 눈부신 효과를 더 선명하게 하는 효과 이런 거를 추가하셔도 되는데 추가할수록 렌더링 시간이 조금 더 오래 걸리는 것만 이제 감안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 고급 설정에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런 이제 색상 번짐 보정이라든지 하이라이트 적용할 건지 이런 기능들도 이제 선택할수록 이제 좀 더 이제 결과물을 더 원하시는 방향으로 만들 수는 있지만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그런 그리고 이제 실외 배경도 마찬가지로 이제 공용 라이브러리에 있는 배경을 사용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배경 밝기나 이런 건 변경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개인이 이제 업로드 해가지고 사용하셔도 됩니다. 방금 렌더링한 효과인데 이게 자동 조명을 사용해서 그런지 이제 효과가 별로 안 좋은데 저희가 이제 수동으로 한번 해볼게요. 다시 이따. 그러면 수동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수동 조명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템플릿에서 한 가지를 선택해 주시면 돼요. 이제 모닝라이트로 이제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셔서 한번 볼게요. 여기서는 사실 이 수동 조명에서는 더 상세하게 이제 원하는 효과를 설정할 수 있어가지고, 음, 그래서 더 세세하게 이제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프로세스를 보시면 이제 일단 방금 저희가 템플릿을 선택했죠? 그리고 이제 주간인 경우는 햇빛을 조절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사실 이제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햇빛, 그리고 면광원, 그리고 IS 광원.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시면 2D로 볼게요. 지금 더 잘 보이니까. 지금 이제 어, 전체적인 이제 어, 조명이 이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아까 어둡게 보였나 봐요. 뭐 태양도 이쪽이니까 여기서 안 들어오는 거죠. 태양의 각도를 먼저 변경을 해볼게요. 이쪽으로. 햇빛도 사실 이제 보시면 지금 너무 아래 있는 거 보이시죠? 그러면 좀 위로 이렇게 올려볼게요. 그러면 이제 햇빛이 여기 이 창문을 통해서 들어오겠죠? 그리고 이제 햇빛의 색온도도 이제 6,500이면 적당한 온도고요. 이제 저는 여기서 조절을 안 할게요. 그림자도 이제 2.5, 밝기는 이제 20 정도 할게요. 그리고 햇빛을 이제 자동 조정으로 선택하셔도 되는데, 이제 자동 조정 같은 경우는 이제 다 균일하게 햇빛이 들어오기 때문에, 어, 조금 원하는 효과에서 좀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지정해서 이제 사용할게요.
그리고 여기 기존에 있던 이제 광원이 있잖아요. 이게 좀 약간 마음에 안 드신다 하시면 여기서 이렇게 하나씩 클릭하고 끌 수 있거든요. 직접 삭제하셔도 되고, 이제 클릭해서 이제 끄기만 하면 이제 이게 영향을 안 받거든요. 이 광원의 영향을 안 받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렇게 삭제를 해볼게요. 그러면 햇빛은 이제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햇빛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또 이제 명광원이 남아있죠. 어, 면광원 같은 경우는 보시면 이런 게 다 면광원이에요. 방금 이제 동그란 것도 면광원이긴 한데 여기서 이제 밝기 그리고 색상을 선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색온도로 선택하셔도 되고 컬러로 선택하셔도 돼요. 그러면 이제 밖에 있는 거니까 이제 좀 따뜻한 빛으로 선택해 볼게요. 그리고 사실 이게 좀 그라데이션으로 생각하시면 좋은데 이제 어 여기 광원에서부터 멀어질수록 이제 점점 덜 밝고 이제 사이즈도 좀 약간 줄이면 좋아요. 그래서 이거는 한 800 정도로 줘볼게요. 그리고 그러면 보시면 여기서 이렇게 됩니다. 좀 더 안쪽으로 하셔도 되고요. 근데 어, 사실 이런 명광원은 이제 하실 때 이제 가구들이랑 좀 약간 멀리 조금 떨어져서 하시면 좋아요. 아니 아무래도 이제 가구 영향 받기 때문에 어? 이렇게 추가해 볼게요. 각도도 이렇게 해가지고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들어올수록 이렇게 조금씩 사이즈도 조절해 주시면 좋고요. 정도 줄게요. 그래서 이런 보시면 이제 좀 약간 그라데이션 효과로 좀 들어올수록 이제 조금씩 광원이랑 좀 멀어질수록 이제 조금씩 이제 밝기나 사이즈 그리고 색상까지 이렇게 조절하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좀 돋보이게 하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사실 이런 원형 면광원 이런 것도 사용해가지고 여기 추가하셔도 좋거든요. 이거는 사실 좀 더, 예, 기본적으로 350이니까 이 정도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IS 광원까지 이제 추가를 했거든요. IS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보조등, 그리고 스포트라이트, 다운라이트까지 있어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이제 조명에다가 이렇게 추가하셔도 되고, 기존 디자인할 때 이제 조명 이미 넣었다면 여기 이렇게 추가하셔도 돼요. 그러면 이제 좀 더 좋은 효과로 만들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간접 조명 같은 것을 이제 추가하고 싶은 경우에는 여기서 이제 닉시 튜브로 하셔도 되고 이제 면광원을 뾰족하게 이제 조절을 해서 사용하셔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 좀 다른 게 닉시 튜브는 훨씬 더 잘 보이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겠죠. 근데 대신 이제 면광원으로 하신다면 조금 더 조절을 쉽게 할 수 있긴 해요. 한번 이제 해볼게요. 간접 조명으로 사용하실 때는 이제 좀 더 밝기를 밝게 하셔도 되거든요. 이렇게 밑에다가 해놓을게요. 그리고 보시면 여기서 이제 렌더링 한 번 더 실행해 볼게요. 음, 여기서 이제 기다리는 동안 저희 이제 새로운 기능도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이게 실시간 조명이라는 건데요. 이제 이게 지금 여러분의 계정에 아직 없지만 저희도 이제 지금 이번 주에 이제 새로 이제 포함으로 들어온 기능이기 때문에 이제 기존에 이제 수동 조명 추가할 때는 사실 효과를 직접 볼 수가 없는 게 문제였는데 지금은 이제 실시간 조명으로 이제 낫을 선택하면 방금 이제 수동 조명이랑 되게 비슷해요. 설정은. 근데 대신 되게 좋은 게 이제 미리 보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이제 여기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방금 제공했던 이제 광원 설정 말고 또 이제 환경을 이제 설정할 수 있고 재료까지 재질 이런 것까지 이제 변경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추가되어 있어요. 그래서 방금 이제 햇빛 같은 경우는 이쪽에서 이제 한번 더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게 인터넷이 좀 안 좋아가지고 이제 로딩이 좀 안 되네요. 한번 다시 들어올게요. 다시 낫으로 들어와 봤습니다.
음, 원래 되게 빠른데 실시간으로 되는데, 아, 됐네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실시간으로 이제 렌더링 되는 모습이 보여주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추가로 광원을 더 넣거나 하시면 바로 적용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환경 배경 이런 것도 바꿀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배경도 이제 이렇게 색온도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변경할 수 있거든요. 아, 이거는 햇빛이고요. 배경은 이제 밝기를 여기서 조절할 수 있고요. 그리고 햇빛의 방향도 이렇게 변경을 해주시면 그런 다른 느낌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그리고 여기서는 재질도 이제 변경할 수 있는데요. 이거는 진짜 아직 오픈되기 전 기능이기 때문에 아직 한글화가 좀 잘 안 되어 있지만 좀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실시간 조명 렌더링은 여기까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방금 이제 렌더링 했던 이제 이미지를 한번 보시면 이제 방금 첫 번째 거보다 훨씬 이제 좀 더 밝아진 느낌을 확인할 수 있고요. 여기서 이제 파노라마는 제작하는 방법은 이제 아주 간단해서 그냥 얘기만 하고 넘어갈게요. 여기는 이제 시점만 정리해 주시면 이 전체 공간이 렌더링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시작 시점으로 정한다 하시면 여기서 이제 렌더링 시작 실행 이런 거 누르시면 이 공간이 이제 파노라마 시작점이 되는 거죠. 그리고 부감도도 마찬가지라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카메라 뷰도 편집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카메라, 이거는 이제 영상 렌더링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인데, 여기서 이제 궤도를 하나 선택하시면 돼요. 직선이라든지 곡선, 그리고 수직으로. 그리고 여기서 시작점, 그리고 끝점을 한번 이제 설정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어, 방향을 이제 변경을 한다 하시면, 그리고 여기서 이제 카메라의 각도, 그런 거를 설정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미리 보기를 통해서 시작하는
속도를 확인하시면 되거든요. 렌즈 높이라든지 이런 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조절 가능하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동 속도까지 이제 편집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스탠다드로 선택할게요. 그러면 이제 미리 볼 수 있거든요. 미리 보기를 통해서 이제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이쪽 방향으로 클로즈업 가는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고요. 다양하게 이렇게 조절을 하면서 한번 시도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완료한 다음에는 여기서 한번 더 확인하시고 이제 영상 렌더링을 제작하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비디오 템플릿도 사실 마찬가지인데 이제 바로 바로 만들어주는 것도 있고 여기서 추가로 좀 편집이 필요한 것도 있어요. 그리고 네, 그 마지막으로는 이제 단축키를 한번 이제 보여드릴 텐데, 이거는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 이제 나중에 자료를 한번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냥 기본적인 단축키라든지 이제 뷰 정한 단축키라든지 이런 거를 익히면 이제 어, 디자인하면서 빨리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이제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단축키들이라서 가져와 봤습니다. 네, 지금부터 이제 QA 단계를 시작할 건데요. 이제 저랑 이제 저희 코어메이 마크님께서 이제 같이 이제 여러분들의 이제 채팅방에 남겨주신 이제 질문들을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님도 한번 나오셔서 좀 인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일단 공유할게요. 네, 네. 그 채팅방에서 라인 조명, 라인 조명, 현장에 있는 라인 조명을 물어보신 분이 계셨는데, 가장 간단하게 하는 방식은 사실 컨텐츠를 그냥 넣으면 돼요. 제가 아까 회장님이 교육하는 과정에 제가 따로 조작을 해봤는데, 렌더링 하면은 이런 느낌이 나거든요. 이런 느낌을 살리시면 되는 거지, 채팅방에서 피드백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느낌이랑, 여러 가지 컨텐츠를 놔봤어요. 이거는 모두 다 코어의 공용 라이브러리에 이미 무료로 제공되어 있는 거라서 여러분들도 저처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느낌이 맞다면 제가 또 하나의 팁을 알려드릴 건데 여러분들 혹시 그 코엄 홈페이지 접속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접근되시는 분들은 저처럼 코엄 홈페이지를 접속해 주셔서 여기 코엄에서 제공하는 라이브러리가 있거든요. 모델 라이브러리. 같이 따라 해두시면 바로 이해될 것입니다. 혹시 이 홈페이지를 찾기 어려운 분들은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후엄닷컴에서 후엄닷컴에서 지역 용어로 눌러주세요. 그리고 리소스 이 부분에서 모델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채팅방에 캡처 사진을 올렸어요. 그리고 모델 라이브러리에 들어오면 3D 모델링, 여기 컨텐츠들의 유형이 있는데 3D 모델이 들어와서 여기 쭉 당겨주시면 조명, 조명이 있고요. 조명에서 여러 가지 스타일들이 다 있어요. 근데 아까 채팅방에 물어보신 분은 이런 조명을 원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보면은 많은 조명들이 있는데 여기 수량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아까 그분이 물어보신 게 이 상품과 유사한 것 같아서 여기에 상단에 별표가 있습니다. 별표를 누르면 즐겨찾기가 바로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즐겨찾기 된 다음에 어떻게 확인하냐? 다시 우리 설계 툴로 돌아가셔서 이게 우리 설계하는 캔버스 화면이고 내가 쓰는 계정으로 지금 로그인 되어 있는 상태고요. 여기 보시면 즐겨찾기에서 즐겨찾기 첫 번째 파트 부분, 이 부분에서 내가 금방 즐겨찾기를 한 것들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렇게. 네. 이게 확인되었다면은 다음 우리가 설계하듯이 그냥 이 친구를 끌어내서 천장에 넣으면 돼요. 천장에 넣었는데 사실 이 친구 작은 사이즈였거든요. 본체가. 그래서 얘를 일단 이동하는 거는 혹시 잘 되시나요? 이동은 마우스로 이 친구를 클릭해서 한 번 클릭하면 얘를 선정하고 그 다음 클릭하면은 얘를 내가 넣고 싶은 곳에 넣는 겁니다. 한 번 클릭하고 또 한 번 클릭하고 그리고 얘의 길이를 당겨서 늘려주시면 되거나 당겨서 늘리거나 여기에서 길이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렇게 길이 조절이 된 친구를 여러 개를 붙여주시면 복사해서 여러 개를 붙여주시면 쭉 길게 조명을 할 수 있는 거죠. 방향도 돌릴 수 있고 혹은 구형으로 원한다 하면은 얘를 클릭해서 이런 식으로 하나의 구형을 만듭니다. 그리고 렌더링해서 바로 보여드릴게요. 아직 렌더링 전이고 저런 식으로 되어 있고 렌더링 한번 돌려볼게요. 지금 렌더링 되는 중이고 이거는 아까 제가 했던 렌더링입니다. 다른 분들도 혹시 질문 있으시면 주기적으로 올려주세요. 그리고 아까 어떤 어, 질문들을, 네, 좌측의 기능별로 설명드릴게요. 일단은 저희 설계 툴의 기본 모습이 지금 여러분들이 보이시는 화면에 있는 그대로이고요. 제일 처음 거는 뭐냐면 도면 레이아웃이라고, 이 3D 공간에 대한 편집을 할 때는 첫 번째 기능에서 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나는 이 벽을 더 끌어당기거나 벽의 두께를 조절하거나 이런 것들을 모두 도면 레이아웃인 처음 기능에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희정님이 기억했듯이 벽을 새로 그리거나 혹은 다시 우리 현재 디자인한 것을 포기하고 다시 아파트 검색을 하거나
뭐 이 기능은 뭐 좀 바로 이해되고 쉬운 기능이라서 따로 더 깊게 보여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평면도 입력도 혹시 다 진행 테스트를 해보셨는지, 네, 하시는 과정에 안 되는 부분이 있었더라면 저한테 말씀 주세요. 그리고 기본 창호 도어들도 다 여기에 있고, 도면 레이아웃 이 정도입니다. 그리고 레이아웃이 어떤 거냐면, 일단 레이아웃은 소비자한테 설명을 하면서 공간 구도에 대한 설명을 드릴 때 쓰기 좋은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거실의 이 위치에 이러한 다이닝 세트를 넣겠다. 이런 식으로 먼저 어, 초기 상담을 드리는 겁니다. 집의 구조에 대한 변경을 설명을 드릴 때 일단은 하나하나 실제로 되어 있는 이런 테이블을 하나하나 세팅해 놓기에는 시간이 걸리고 번거로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썸네일로 되어 있는 이런 친구들을 여기에 배치하고 배치하면서 실제 가구가 아닌 가구 느낌을 삼은 이런 컨텐츠들을 먼저 일단 여기다 넣는 거죠. 그래서 레이아웃은 어떻게 보면은 초기 상담을 해드릴 때 자주 쓰는 기능이에요. 그리고 다시 다른 페이지로 넘어가면은 금방 제가 놨던 레이아웃에 있던 컨텐츠들이 다 사라질 거예요. 근데 2D에서는 이 위치에 아까 손님인 이 위치에 다이닝 세트를 놓겠다라는 이런 느낌을 이런 정보를 계속 기록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공용 라이브러리는 네, 이해가 되네요. 네, 공용 라이브러리는 사실 어려운 거 없어요. 그냥 마우스로 클릭해서 내가 찾고 싶은 것을 카테고리별로 들어가서 찾는 거고요. 어, 혹시 여러분들이 이 공용 라이브러리를 쓰시는 과정에 이런 컨텐츠를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굳어 있는 소품 말고 움직이는 소품들이 있거든요. 그게 보통 아, 이런 식으로 사람 컨텐츠에 대해 있거나 혹은 TV에 있거든요. TV 화면에 움직이는 효과를 넣은 컨텐츠들이 있어요. 이런 것처럼. 이런 친구들이 어떨 때 보여지냐면 우리가 렌더링 하는 데 있어서 홈에서 렌더링을 사진이랑 일반 렌더링은 그냥 사진을 뽑는 거고 파노라마가 있고 영상이 있는데 영상을 만들어내면은 그 영상에서 아까 TV가 계속 움직이는 식으로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그마한 팁으로 공용 라이브러리에 있는 많은 컨텐츠 중에 대부분은 다 고정되어 있을 거고 움직이는 형태들이 있을 거예요. 얘네들은 동영상을 출력했을 때 움직이는 효과를 살려서 출력됩니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공용 라이브러리에서 또 하나 팁은 내가 찾고 있는 상품을 찾기 어려울 때 사진을 불러오셔도 됩니다. 제가 따로 사진을 두지가 않아서 외관 디자인에 대한 사례를 문의하셨는데,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공용 라이브러리에서 내가 갖고 있는 사진을 기준으로 해서
라이브러리에는 가장 유사한 컨텐츠를 빨리 찾는 방법이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AI 인식이라서 100% 정확하다고는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내가 금방 올린 사진은 이 사진이고요. 사진으로 컨텐츠 찾기에서 나온 출력물들이 이 정도로 소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내가 금방 찾고 싶어 했던 소파를 하나 고를 수 있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공용 라이브러리고요. 그 다음 기업 라이브러리는 여러분들이 일부만 볼 수 있는데 지금 많은 분들이 아마 개인 계정을 쓰셔서 이런 라이브러리를 볼 수 없어요. 이 라이브러리는 우리 회사가 운영하는 상품들을 그게 마감재였던 3D 상품이었던 소파, 침대 이런 거였던 다 이 기업 라이브러리에 올리면 우리 회사 전체 사내 팀 내에 사용 가능한 사람들은 이 라이브러리 내 소품들을 모두 볼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기업 라이브러리. 이 부분이 사실 엔터프라이즈 버전이랑 개인 버전이 가장 큰 차이점이고요. 그 다음 기본 공사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기본 공사는 가장 쉽게를 이해하면은 우리가 지금 만들어 놓은 이 3D 공간에 대한 벽체에 대한 편집을 할 때는 기본 공사에 들어와서 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스케치업 기능이랑 좀 유사를 해가지고 지난번에 채팅방에 어떤 분이 음, 그런 걸 물어봤어요. 카페에 있는 뭐, 어, 휴대폰 파는 매점, 그런 데 있는, 어, 뭐라고 할까요? 상품 전시대? 그런 걸 보셨던 분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스케치업 기능처럼 포함해서 바로 제작할 수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500 높이를 당겨서 하면은 얘가 이렇게 튀어나와요. 그리고 얘도 500. 여기 위에 이 기능 버튼 보이시죠? 그래서 일단 우리가 그려놓은 구역을 위로 당기겠다라는 뜻입니다. 위로 500. 이 친구도 위로 500. 하시면 이런 식으로 뭐 테이블 같은 게 생긴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홈에서 만들어 놓은 이런 수많은 재질, 마감재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얘에 대한 재질을 입혀주는 거고 또 하나의 팁은 그 가장 많이 쓰는 게 재질 그 텍스처 브러쉬인데 M을 그 단축키에서 M자 영어 문자 M을 누르면 바로 텍스트 테이핑이 됩니다. 혹은 여기서 하셔도 되고요. 지금 내가 클릭하는 이 바닥에 있는 재질을 복사를 해서 여기다 바르겠다라는 의미입니다. 단축키로는 M을 이용해서 바르고 클릭하고 바르고 클릭하고 바르고 클릭하고 바르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서 얘기 드리자면은 기본 공사에서는 내가 바닥에 대한 편집, 벽에 대한 편집, 혹은 천장에 대한 편집을 할 때 기본 공사에 들어와서 하시면 돼요. 그 다음 AI 템플릿 기능은 짧은 시간에 내가 만들어 놓은 스타일대로 이 전체 공간을 입혀주는 기능. 아까 희정님이 시연을 할 때 아마 보여줬을 거예요. 그래서 더 깊게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즐겨찾기에서 여러분들 아마 자주 사용을 할 텐데 디자인을 많이 하다 보면은 스타일이 코어에 있는 컨텐츠들의 스타일이 너무나도 다양해서 자신이 자주 쓰는 컨텐츠들이 나중에 자주 생길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컨텐츠들은 지금 제가 하는 것처럼
이렇게 세팅해놓고 디자인했다가 나중에 다른 설계에서도 쓰겠다라는 컨텐츠들이 있을 거니까 여기 즐겨찾기를 눌러주면은 바로 여기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컨텐츠 세트들도 이렇게 즐겨찾기를 가능하거든요. 예를 들면은 이런 식으로 컨텐츠 여러 개를 놨는데 예를 들어 이게 하나의 세트 구조라고 했을 때 다른 설계에서도 이렇게 쉽게 이 세 개를 한 번에 배치해보고 싶다, 나중에. 그러면 일단은 Shift 키를 누르고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컨텐츠를 하나, 둘, 셋 클릭할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전체가 선택된 상황에서 파란색으로 틀이 생깁니다. 그 다음 이 친구를 그룹화 할 수 있습니다. 그룹화 하면은 어떤 좋은 점이 있냐면 그룹화 한 다음부터 내가 클릭했을 때 이 세 친구는 묶음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공간이 좁아서 좀 빼서 시험 보여드릴게요. 그룹으로 돼 있고 그 다음 이 친구를 동일하게 즐겨찾기를 하면은 또다시 나의 즐겨찾기에서 조합, 음, 조합이 아닌 그냥 나의 폴더에서 내가 금방 즐겨찾기 했던 친구들을 볼 수 있어요. 똑같이 땡겨서 세팅하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그룹핑 했던 친구들을 다시 풀려고 하면은 동일하게 얘를 클릭하고 여기 툴바가 생성되는데 그룹 해제 누르시면은 얘네들은 다시 풀려 있습니다. 그래서 즐겨찾기는 이런 용도에 많이 쓸 거고요. 설계형 라이브러리는 주방과 붙박이장, 현관장, 그리고 옷장 이런 친구를 설계할 때 특유의 툴이 있는데 이런 기능들은 그때 당시 쓰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주방 설계랑 수납 설계는 한 번에 얘기하기가 어려워서 우리 다음 교육 때 다시 정리를 해서 주방 교육 따로, 수납 교육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코엄에서 세팅되어 있는 이런 주방 기능들을 이용해서 사실 시면에서 대부분 유통되는 주방 상품을 다 느낌을 다 살릴 수 있습니다. 채팅방 좀 볼게요. 외관 디자인. 외관 디자인 하는 사례들이 제 설계에도 어느 정도 있는데 한번 봐보세요. 이런 걸 원하시는 게 맞는지. 그리고 콤 홈페이지에서 디자인 커뮤니티 보이실 거예요. 콤 홈페이지. 커뮤니티에 디자인 커뮤니티. 여기에 들어와 보시면 많은 사례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내가 원하는 것들을 쿠엄으로 할 수 있겠냐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상단 봐요. 예, 잠시만요.
외관 디자인이 돼 있는 설계 파일을 불러왔어요. 근데 여기에 원래 바닥 재질이 따로 있었는데, 바닥 재질이 따로 사라졌네. 바닥 재질을 한번 입혀볼게. 아웃도어에서 마감재? 음, 네, 이런 식으로 외관 디자인이 건축 외관이 될 수 있고, 그러면 여기 보시면 이 정도의 건축 외관도 되어 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사례보다 홈페이지에 있는 게 조금 더 낫네요. 저 뒤에 보이시는 집들에 대한 외관 디자인, 저 정도로 되어 있고요. 이거는 미국 스타일의 이런 빌라? 별장. 이것도 코어모로 뽑을 영상이고, 이 정도의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아, 설계에 되어 있는 별표는, 이거는 테스트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진짜 나의 설계로 불러올 수 있는지는. 설계는 보통, 설계에 대한 소유권,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마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코업의 홈페이지에 돼 있는 설계들은 일단 참조하는 식으로만 먼저 보시고, 코업에 대한 이런 설계 파일을 한번 불러와서 자체적으로 좀 공부해보고 싶다. 다른 분들은 어떻게 설계를 했는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카카오 채팅방에 올려주세요. 나중에. 그러면 저희가 반복돼서 유사한 설계 사례를 찾아서 그, 어, 소유권 문제가 없는 설계 파일을 찾아서 보내드릴게요. 아, 영상을, 그, 영상을 저희가 일단은 이따 편집을 하고 나서 카카오 오픈 채팅방에 공유를 할 예정이거든요. 혹시 여러분들이 다 카카오 오픈 채팅방에 들어와 계신지를 확인 부탁드릴게요. 녹화는 이미 하고 있어서 근심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또 질문하실 것들이 있나요? 충분히 편하시게 질문해 주셔도 좋습니다. 아, 상담바. 아, 죄송합니다. 상담바. 상담바는 여기 보시면 파일 저장에 대한 기능들이거든요. 여기에 가장 유용한 거는 과거 버전 되돌리기인데, 이 설계는 별로 손을 안 대서 다른 설계로 보여드릴게요. 내가 설계를 하다가 저장을 했는데 되돌리고 싶은 거예요. 며칠 전으로 혹은 몇 분 전으로. 그러면 과거 버전 되돌리기에, 이것도 데이터거든요. 여기에 데이터가 쭉 나오거든요. 제가 최근에 자주 디자인했던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따가 여기도 좀 설명드릴게요. 여기는 여러분들이 지금 보는 페이지는 사실 이게 엔터프라이즈 버전의 뒷단 관리 페이지만은 여러분들이 쓰시는 뭐 개인 계정도 그렇고 지금 엔터프라이즈를 테스트 하시는 분들도 아마 많을 거고 거기에서 제가 지금 보이는 모든 기능은 아니지만 그래도 일부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도 이따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파일에 있어서 가장 많이 쓰는 게 저장은 사실 안 해도 되거든요. 왜냐면 쿠엄은 클라우드로 된 기반이기 때문에 얘가 1분 아니면 2분 내에 알아서 자동으로 저장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설계를 하다가 갑자기 브라우저가 꺼지거나 전체 PC가 꺼져가지고 설계 파일을 잃어버릴까라는 근심을 안 하셔도 됩니다. 저장은 사실 자동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과거 버전 되돌리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저장이 되어 있는 기록들이 다 보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엊그제 3월 11일 설계를 했던 그거로 돌아가고 싶다 하면은 내가 그전 버전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기능은 아마 가장 많이 쓸 것 같고, 네, 저장은 말씀 그대로 그냥 저장하는 기능이고요. 그리고 여기 실행, 취소랑 다시 실행. 이거는 아마 이해가 쉬울 거예요. 제가 지금 디자인하고 있는 과정인데, 이렇게 복사해서 이렇게 여러 개를 놨어요. 그러면 이것을 눌러서 롤백하거나 컨트롤 Z를 눌러서 롤백하거나 제가 지금 컨트롤 Z를 누른 상태이거든요. 혹은 컨트롤 Y로 앞으로 당겨주거나 혹은 컨트롤 Z로 뒤로 네, 이렇게 진행하고 있고요. 삭제해서 일단은 삭제 기능인데 전체를 삭제할 거냐 아니면 마감재를 삭제할 거냐 아니면 이런 입혀져 있는 텍스트, 재질 같은 거 삭제할 거냐, 혹은 가구를 삭제할 거냐. 지금 이 3D 공간에 아까 가구가 놓여져 있는 그 세 개 가구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설계가 이미 충분히 됐을 때 가구를 삭제하려면, 한 번에 삭제하려면 이런 기능을 써서 하면은 빨라요. 하나하나 클릭할 필요가 없고. 그리고 파라메트릭 천장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어떨 때 AI 템플릿 기능을 써서 빠른 설계를 진행할 때는 천장도 같이 불러와지거든요. 근데 그 천장이, 그 천장이 마음에 안 들거나 삭제를 하고 싶다 했을 때, 이런 식으로 빠른 설계가 됐어요. 그러면 제 PC가 디자인 PC가 아니어서 살짝 끊깁니다. 보면 지금 천장이 이렇게 돼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삭제 기능을 이용해서 천장을 삭제하면은 한꺼번에 다 삭제됩니다. 같은 도리로 벽 바닥재를 삭제할 거냐, 부엌 가구, 욕실 가구를 삭제할 거냐, 아니면 옷장, 붙박이장, 현관장 같은 것을 한 번에 삭제할 거냐, 이런 것들도 다 지원이 되고요. 그리고 설계를 하면서 설계하신 분들은 아마 공감이 많이 될 건데, 음, 어, 버젓은 기능들이 있을 거거든요. 버젓은 기능, 혹은 텍스트로 이렇게 메모를 해놓던가, 이런 기능들을 이용해서 고객들과 상담을 할 때 편하게 쓸 수 있습니다. 이 공간은 어떻다, 저 공간은 어떤 부분을 주의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손님을 앞두고 이런 툴을 이용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텍스트 메모. 그리고 참조선이 있을 때, 아까 삭제로 돌아가는 참조선이 있을 때 참조선 같은 것도 한 번에 삭제가 될 거고. 그리고 아까 제가 말했던 가장 자주 쓰는 기능, 텍스처 브러쉬.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뒤늦게 들어오신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텍스트 브러쉬를 한 번 누르고 마우스가 이런 식으로 형태가 변할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이 바닥의 재질을 한번 복사하겠다라는 느낌이고 한 번 누르면 복사가 되고 복사가 되면은 마우스가 브러쉬 모양으로 변합니다. 그 다음 내가 이거를 다시 입혀주고 싶은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누르면 얘가 입혀집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쭉 입혀주시면 돼요. 이해가 되시겠죠? 도구에 있어서 그리고 또 하나는 측정하는 기능. 이런 식으로 이 사이 거리가 얼마나 되냐를 측정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거가 아니고 2D에서도 사실 벽체에 대한 사이즈는 다 나오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측정 기능, 텍스트 메모, 배열, 선형 배열, 원형 배열. 이것도 나중에 디테일하게 설명드릴게요. 사례를. 어떨 때 많이 쓰냐면 천장에 스포트라이트, 조명 같은 것을 세팅을 할 때 보통 이런 큰 집에는 조명을 엄청 많이 쓰거든요. 예를 들어 직선으로 10개를 세팅하고 세로도 뭐 20개를 세팅하고 그런 건데 하나하나 조명을 넣을 수 없으니까 이런 어, 선형, 선형 배열 기능을 이용해서 빨리 세팅을 해 놓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아래로서는 도면 반전 기능은 말 그대로 이 도면을 남북 방향을 바꾸거나 좌우 방향을 바꾸거나 그럴 때 쓰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주의해야 될 게, 도면 반전 기능은 최대한 디자인 하기 전에 진행을 해 두세요. 왜냐면 저희가 많은 소품들을 이미 공간에 세팅한 상태에서 반전을 누르면 어떤 컨텐츠들은 따라 못 가는 그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도면 반전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가장 처음 도면을 그린 다음에 제일 먼저 진행을 해주세요. 그 다음 아래 기능들은 사실 자주 쓰는 기능들이 아닌데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렌더링은 아까 교육이 됐었고 앨범은 렌더링 돼 있는 친구들을 확인하는 기능이고요. 아직 시간이 좀 남았기 때문에 제가 저 앨범 기능에서 상세 기능을 좀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미 렌더링 되어 있는 설계를 하나 찾아볼게요. 네, 여쭤보셔도 됩니다. 질문은 충분히 남겨주시면 됩니다. 일단은 질문을 하시는 과정에 제가 계속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앨범 기능에서 우리가 렌더링 했던 콘텐츠들을 많이 볼 수 있어요. 영상이 됐든 파노라마였든. 네, 이런 친구들 대해서 첫 번째로 자주 쓰는 거. 업그레이드 기능이 있는데 우리가 테스트 겸 설계를 다 하고 렌더링 할 때는 렌더링에서 해상도가 가장 낮은 것을 먼저 렌더링 하는 걸로 권장을 드려요. 왜냐하면 내가 디자인한 것에 대한 렌더링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감을 한번 잡아봐야 되니까 8K, 12K, 16K 같은 것들은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그래서 렌더링 할때 먼저 표준, 스탠다드 혹은 HD 이런 거로 렌더링 해요. 그러면 얘네들 1분이면 바로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진짜 퀄리티가 괜찮다. 다른 문제가 없다고 했을 때 이 앨범에서 내가 금방 렌더링 했던 친구들에 대해서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얘의 업그레이드 버전인 8K까지 바로 렌더링을 다시 진행을 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진행하면은 렌더링 효율을 높일 수 있어요. 잘못된 렌더링을 하고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 기능을 가장 많이 쓸 거고,
그 다음에 뭐 즐겨찾기나 뭐 휴지통 이런 기능은 따로 얘기 안 할게요. 그리고 여기 버전 기능이 있는데 앨범에서는 이미 출력된 사진에 대한 렌더링 결과물에 대한 버전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바일에서 사진을 포샵하듯이 여기서도 쿠엄에서도 똑같이 하면 돼요. 사진을 자르기 기능부터 해서 혹은 우리 회사의 로고를 넣는 것부터 해서 다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제 화면에는 이 이미지의 우측 하단에 이런 쿠엄이라는 로고를 달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 기능은 제 기억에는 아마 엔터프라이즈 기능인가 그래서 어떤 분들은 보일 수 있고 어떤 분들은 안 보일 수 있습니다. 그 부분 참고 바랄게요. 앨범 기능에서는 일단은 출력된 콘텐츠들에 대한 재편집 하는데 많이 쓰일 거고, 혹은 업그레이드 하는데 많이 쓰일 거고, 그리고 내가 렌더링한 결과물들을, 물론 뭐 이거는 사진이니까 바로 캡처하거나 다운로드해서 카톡으로 손님에게 보내주거나 그런 거 다 돼요. 혹은 더 쉽게는 이렇게 공유하기 버튼에서 이런 QR코드를 보내주시면 그분이 카톡으로든 뭐로든 이거 QR코드를 스캔하면은 바로 이미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핸드폰으로 제 화면에 있는 QR코드를 스캔하셔도 좋아요. 그리고 아까랑 유사한 느낌인데 이런 QR코드를 손님한테 주기 전에 우리 회사 로고를 달아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로고가 유출되면서 내가 만든 작품임을 보장하는 거죠. 뭐 이런 기능들이 가장 자주 쓰이는 기능이고요. 렌더링과 앨범 기능 설명이 끝났으면 여기 드로잉 기능이 있는데 시공 도면을 뽑을 수 있어요. 그리고 견적 리스트도 또 뽑을 수 있고. 근데 이것들은 사실 어, 자주 쓰일 수도 있고 자주 안 쓰일 수도 있어요. 시공 도면은 진짜 현장 시공팀에게 데이터를 넘겨주기 위해서 시공 도면이 필요하면은 바로 얘를 클릭해서 들어가서 출력해가지고 다운로드해서 캐드 파일이든 PDF든 다운로드해서 바로 주시면 되거든요. 코엄이 미리 다 생성을 완료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뭐 따로 일일이 그릴 필요가 없고 그냥 전체적인 조건 하에서 다운로드를 눌러서 보내주시면 돼요. 시공 도면 기능도 사실 디테일한 기능들이 엄청 많아요. 필요한 분들이 많으시면 이것도 나중에 따로 벽 일정을 잡아서 전문 시공 도면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바닥면 낮추는 거랑 벽면 마감재 달라질 때 한 벽의 마감을 다르게 하고 우액을 나누는 설정. 잠시만요. 제 PC 이 기능 끄고 세로 도면을 하나 그리면서 설명드릴게요.
일단은 도면을 그린 다음에 주로 현관이 단차가 낮잖아요. 그래서 현관 클릭하면은 우측에 단차 내림이 돼 있어요. 얘를 좀 잘 보이게 크게 할게요. 300. 그러면 얘는 이미 단차가 낮춰진 상태이거든요. 다시 3D로 체인지해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 공간만 단차가 내려와 있습니다. 이해가 되실까요? 그리고 추가로 설명드리자면은 단차 내림은 여러분들이 절대 설계를 시작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해두세요. 일단은 쿠엄은 설계라는 게 이 공간에 대한 손수를 제일 먼저 해두세요. 컨텐츠들을 다 얹혀주기 전에. 왜냐면, 예를 들어서 이게 현관이 아니고 거실이라고 했을 때, 소파, 뭐, 테이블장, 식탁, 뭐 이런 거 다 놨거든요. 넣은 상태에서 단차를 내리면 기존에 놨던 친구들은 계속 그 위치를 벗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단차를 300 내리면 이 소파들은 이 바닥에서 계속 붕 떠 있는 느낌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단차 내림 같은 것도 가장 처음에 진행해 주세요. 그 다음 두 번째 질문. 일단 쿠엄에서 가장 빠르게 마감재를 벽면에 입힐 때 그냥 마우스로 클릭해서 여기 넣으시면 되잖아요. 마우스를 지금 클릭한 상태고 보면은 지금 거실은 좀 복잡해서 이 안방에서 설명드릴게요. 마우스를 내가 이 안방 벽에 하나의 벽에 댔는데 모두 다 파란색으로 변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면팔방이 파란색으로 변하면서 이 상태에서 누르면 전체가 다 입혀진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여기 제시어가 설명하는 바로대로 내가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는 이거 하나에만 적용이 됩니다. 아마 문의하신 게 이걸 문의하신 게 아닐까요? 이해되시죠? 재질을 클릭하고 전체 벽면에 입히겠으면 그냥 누르면 마우스를 한 번 더 클릭해주면 되고 아니다 나는 그 모든 벽면 중에 한 일부에만 하고 싶다 하면은 컨트롤 누르고 여기다 하시면 됩니다. 한 벽면에 도배랑 필름이 따로 들어간다면은 일단은 저희는 이 벽면에 대한 구조를 분리를 해야 돼요. 이 벽면에 대해서 제가 사례를 드릴게요. 일단은 기본 공사에 들어와서 혹은 벽 편집기에 들어와서 내가 이 벽면을 구역을 잘라요.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이 전체 벽면인 이 중간 부분은 다른 벽면과 다르게 잘라낸 거라고 보시면 돼요. 혹은 여기에서 또 다를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음, 서로 다른 재질을 여기다 입히시면 돼요. 음, 대충 아무거나 찾아서 여기다 해볼게요. 클릭해서 그리고 중간 부분에는 나는 뭐 필름이든 뭐든 다른 걸 세팅하겠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혹시 해결되었을까요? 음, 제가 설명한 부분이 구- 궁금하신 부분 맞는가 봐요. 다행입니다. 바닥이 다 나눠지는데 마루 쪽 300 정도는 안 나눠지고
네, 맞죠. 음, 바닥일 경우에는 마루 쪽에 안 나가신다는 게, 예를 들어, 지금 보는 화면에서는 현관만 300 낮아진 거거든요. 근데 내가 이 현관에서도 또 따로 나누겠다. 현관에서도 높낮이가 다른 경우가 있다라고 하면은 사실 또 다른 방법이 있긴 하는데, 현관에서 공간을 일단 잘라줘요. 그리고 새로운 벽을 추가했으니까, 실제로는 이렇게 생겼거든요. 근데 이것을 낮은 벽으로 지금 제 마우스를 보면은 이 벽을 클릭하고 나서 우측에 기본 벽이냐 낮은 벽이냐 얘의 속성을 선택할 수 있거든요. 낮은 벽을 선택하고 얘의 두께를 최소치 0을 입력해서 0을 입력하니까 얘가 자동적으로 1로 변화하거든요. 그거는 얘 가장 아무리 얇아도 얘가 1은 돼야 된다는 뜻이고 높이도 동일하게 0으로 해요. 그러면 사실 우리 육안으로 보기에는 벽이 없거든요. 렌더링 하면은 이 중간에 라인이 안 보일 거예요. 그리고 뭐 이것도 이름을 현관으로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얘네 둘이 단차를 서로 다르게 한 거죠. 이 기능으로 하면은, 아마 선생님께서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궁금점 해결되셨는지 피드백 부탁드릴게요. 음, 다행입니다. 그리고 그리고 여기 환경 설정에서 한국어로 수정 가능하시는 건 다 알고 계시죠? 또 모르시는 분들은 계속 영어 버전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한글로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모든 설계에서의 기본 단위, 보통은 밀리미터로 하면 다 되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 설계를 할 때 좀 밝은 게 부담스럽고 눈이 아프신 분들은 뭐 어두운 색 컬러로 이렇게 하셔도 돼요. 가장 자주 쓰는 게 그냥 여기 이 부분을 쓰는 거고, 그리고, 어, 크게 대단한 기능은 아닌데, 어, 홈에서 일단은 파라메트릭 컨텐츠들이 많아요. 주방부터 시작해서 아까 얘기했던 붙박이장, 현관장, 그리고 심지어 창호 도어까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 안에 있는 도어들은 문을 여닫이를 가능하거든요. 이런 것도 그냥 자그마한 팁으로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 손님한테 보여주고 싶은 효과에서 렌더링을 했을 때 나는 문이 열려 있는 그런 렌더링 컷을 따고 싶다 하면은 이런 도어를 쓰시면 돼요. 일단은 창호 도어 기능도 좀 복잡한 기능들이 많아서 이것도 나중에 따로 단독 학과로 해서 설명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잠깐 보여드리자면 여기 도어에 대한 스타일이나 재질 같은 것들도 다 변경할 수 있거든요. 심지어 손잡이 교체도 다 가능하고요. 손잡이 교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오늘 교육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이 돌아가서 좀 연습도 해보시고, 이번 교육 통해서도 아직 미해결 문제들이 있으시면은, 아까 저희 채팅방에 여기 대화창에 보내줬던 오픈 카카오 채팅방,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에 다 가입하셔서 이런 질문들을 주기적으로 뿌려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이런 질문들을 기반으로 해서 커리큘럼들을 준비해서 다음 교육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분들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어, 질문 중에 아마 그거가 가장 궁금할 거예요. 그 프로 버전이랑 엔터프라이즈 버전이 어떻게 다른 점이 있냐. 그 기능에 대한 다른 점들은 코어 담당 직원께서 잘 알려드릴 수 있어요. 근데 그거 제외하고 기능을 제외하고 나서 또 어떤 다른 점이 있냐고 하면은 사실 엔터프라이즈 버전을 쓰시는 분들께는 저희가 사실 1대1 지원을 따로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게 얼마만큼 라이센스를 쓰든 간에 상관없고 한 개 계정의 엔터프라이즈를 쓰시더라도 저희가 운영 담당께서 평시에 발생되는 문제들 그리고 오늘 같은 이런 교육 자리들도 따로 마련해 줄 수도 있고요. 그런 것들이 아마 엔터프라이즈 버전이랑 개인 버전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가장 큰 차이점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저희 설계 툴이라는 게 사실 오늘 2시간 교육을 통해서도 그냥 쿠엄의 한 100개 기능 중에 한 개 기능을 봤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런 기능들을 나중에 계속 주기적으로 사용하면서 있어서 다 모든 것을 헬프센터를 통해서나 혹은 영상을 통해서나 독학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러면 이럴 때는 사실 전문가가 옆에서 많은 가이드를 드리고 많은 권장들을 드리는 게 아마 어, 코업을 익숙해가는 과정을 가장 빨리 할 수 있는 경우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네, 맞습니다. 엔터프라이즈 버전이라는 게 기업 버전을 말씀하고 있어요. 네, 혹시 희정님 더 준비하신 거나 더 얘기하실 거 있나요? 네, 그리고 다른 분들도 일단은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다른 분들도 궁금하신 거 있으면 문제를 채팅방에 던져주세요. 한 5분 정도 기다렸다가 Q&A가 더 없으면 오늘 교육은 이 자리에서 마치겠습니다.
아, 영역 그리기도 바닥 구분이 나눠지긴 합니다. 근데 제 기억에는 영역 기능이 단차를 내리면 같이 내려가는 거로 인장 바닥 다. 영역 기능을 활용하셔도 됩니다. 같이 내려가는 게 아니라 그 영역만 이렇게 단차 내림이 되네요. 네. 편집은 영역 그리기를 저희가 일단 이런 식으로 여러 개 영역을 분리해 놓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여기서 낮은 벽을 그리는 것처럼 하지 않고 영역으로 분리했다고 하면은 음, 예를 들면은 한국은 주방이 보통 그 오픈 주방으로 돼 있어서 코엄에서 있는 주방들은 다 낮은 벽으로 돼 있는데 이런 식으로 돼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영역 기능을 써서 따로 공간 분리를 하고 이 공간만 부엌 그리고 이 공간은 거실 유지를 하면 되고 그 다음에 편집이라는 거는 이미 그려놓은 영역에 대한 편집을 말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이렇게 돼 있는 거 이해되시죠? 아까 제가 일직선을 그냥 통으로 그렸어요. 그렸을 때는 이 직선이 하나의 직선으로 보였는데 편집에서 제가 분할을 할 수 있어요. 이 직선에 대해서. 한 번, 두 번. 그러면 지금 세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편집 기능은 이미 그려놓은 영역 구역에 대한 재편집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영역 그리기는 말 그대로 어느 한 공간에 대해서 세부로 또 영역을 분리를 하는데, 천장과 바닥이 따로따로 놀아야 될 때가 있어요. 혹은 같이 움직여야 될 때. 그러면 그 상황에 맞게끔 내가 바닥만 영역을 구분할 거냐, 혹은 천장 바닥을 통칭 함께 구분할 거냐라는 것을 선택해 주시면 돼요. 화면이 창 띄워서, 아, 예. 그리고, 네, 시간이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카톡 채팅방에, 오픈 채팅방에 주기적으로 문제를 던져주시면 제가 시간 될 때는 바로바로 대답을 해줄 수 있으나 시간이 정 안 되면 저희가 문제를 기록했다가 다음 교육할 때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사실 쿠엄이 기능이 진짜 많아요. 여러분들이 사전에 이런 질문을 먼저 던져주시면 우리 준비하는 강사님들도 미리 준비를 해서 문제에 해당되는 피드백을 준비를 해서 교육을 진행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에서
마감하겠습니다. 참가해 주셔서 고마워요. 네, 다음 강의는 카톡으로, 그리고, 다음 강의는, 거의 끝나시는데 들어오시는 분 계시네요. 다음 강의는 저희가 카톡 채팅방에서 공유할 거고, 또 쿠온 코리아 인스타그램에서도 소식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